그거 왜 바꿨지? 나 지금도 괜찮은데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다 이해하고 나면은 정말 잘 바꿨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허벌라이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 네 가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우리가 허블라이프 하고 계시는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과연 충실한 구조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모르니까 허블라이프를 배운 것이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 원리에 충실한 구조는 아니었어요. 고객 중심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객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은 구조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만의 35%라고 하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분배를 하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고민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좀 더 나은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면 타 네트워크 마케팅 후발 주자들한테 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품은 세계 1위 제품들을 굉장히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마케팅 플랜에 보상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기가 조금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최고의 보상 구조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후발 주자들이 우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보상 플랜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 플랜을 훨씬 더 진화시키고 또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허벌라이프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제품은 좋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부터 약간의 흔들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소신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강력한 구조를 가지면 웬만한 악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 인상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의 보상 플랜에서 가격만 계속 올라가면 우리의 볼륨 포인트는 그대로인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겠죠.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상 플랜이 강력하게 만들어지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DMO에 막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NC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NC. 그럼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 예. 훨씬 적잖아요. 그러면 NC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NC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뭐 최소한 몇 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은 우리 비즈니스를 못하나?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예, 이런 DMO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개선하는 목적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남녀노소 전업도 누구나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부업으로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 자연스러운 방법은 고객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부업으로 발전하고 부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전업으로 뛰어들어도 내 미래가 보장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어져야지 바람직한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입니다. 근데 허벌라이프는 죽느냐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허벌라이프 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구조잖아요. 보상 플랜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DMO도 그런 구조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클럽을 열면은 내가 다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예, 클럽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갔다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2,500점 뭘 뭐 1,000점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매일 25kg짜리 돌을 들어 날라야 되는 것 같으면 내 주변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kg짜리만 이동하면은 내가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 같으면은 내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25kg보다는 많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0점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1,000점만 한다는 것은 그거 바보짓이에요. 저는 오히려 2,500점이라고 하는 구조일 때보다 개인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새로운 사업자 발굴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2,500점은 내가 하다가 2,500점이 힘들어. 그러면 그 달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000점은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수입니다. 웬만하면 내 주변에 4-5명의 고객만 있고 내 가족들이 조금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1,000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점수죠. 예.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 확장과 기본소득을 크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될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이재명표 기본소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겁니다. 제가 로얄티 부분을 기본소득이라고 명명을 제 나름대로 한 겁니다. 예, 로얄티. 1세대부터 6세대까지 받는 765-444를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명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덕션 보너스, 개팀부터 받는 거죠. 뭐 월드팀 1%는 프로덕션 보너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캡틴 보너스를 저는 그야말로 보너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그건 받아도 좋고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충분한 내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누구나가 남녀노소 누구나가 편안하게 허벌라이프를 선택하고 잘 해낼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간과 재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내가 충분히 이루어 나왔다고 생각할 때 은퇴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은퇴. 여러분 앞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 그러셨잖아요. 허벌라이프 한번 시작하면은 춤추는 신발을 신고 벗지 못하는 신발을 신고 있는 거다. 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춤을 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구조가 어떠한 구조인가? 그럼 현재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는 현재의 구조는, 제가 진단하는 현재 우리 허벌라이프 사업자들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가 더 많다 적다 이건 떠나가지고 이 형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업자,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자 군과 그 다음에 고객군, 이 두 가지예요. 거의 부업자군은 거의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16번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아메이부터 제가 배웠어요. 아메이부터. 그랬으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교과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구조까지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뭘 안 해봤는지 묻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구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부업자군이 튼튼하게 아래를 받쳐주는 전업사업자들이 포진을 해야 이게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고객이라고 하는 그 분류를 사업을 하지 않는 SP를 포함한 모든 단순 고객까지를 다 저는 고객층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운라인 중에 SP가 있어요. 근데 그 SP가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사업자예요? 고객이에요? 고객이에요. 평생 그냥 먹는 SP로 시작해가지고 평생 그냥 제품만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지었는다라면 저는 디스트리뷰터와 비활동 SP는 모두 다 고객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좀 균형이 맞게 갈 때 우리가 안정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걸 여러분들이 저는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부정할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부정할 분들도 안 계시겠죠.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하고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업 기회를 확장하고 팀을 구축하여 건강과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허벌라이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당당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쳐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벌라이프 사업자, 허벌라이프는 저는 네트워크 업계의 롤스로이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제가 지금 36년, 만 36년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이상 또는 저는 제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업계에 리드로 있는 사람들이 꽤 각 회사마다 여럿 있습니다.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요번에 우리 친구 책도 하나 썼던데요. 근데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면 저희 허벌라이프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허벌라이프 갖고 있는 자산이 너무 크다는 거죠. 최고의 제품도 인정을 해요. 지금 다시 허벌라이프를 그분들이 올 수는 없지만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허벌라이프 갖고 있는 문화나 철학이나 가치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해요. 한국 네트워크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 그냥 훤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진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최고의 제품과 비즈니스 기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1% 부족했던 보상 플랜이 강력하게 뒷받침돼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겁날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블라이프 비즈니스를 한다는 의미와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갖고 비즈니스 기회를 갖고 사람들에게 삶을 바꿔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의 삶을 바꿔줘요.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혹시 허블라이프 만나기 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종교적이라면은 바꿔줄 수 있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 일 갖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준다? 내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거든요. 허벌라이프 만나기 전에는.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최고의 기회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의미예요. 허벌라이프 디스트리뷰터의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가치가 있나요? 두 번째,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어떤 기업의 주인은 그 회사의 대주주를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기업은 그 사람이 주인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아니에요. 그 회사에는 진짜 종업원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고용도 하고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회사의 지금 CEO가 우리를 마음대로 보낼 수도 있고,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마음대로 보내지 못해요.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의 대주주, 일대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팔고 가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 손주 세대까지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 회사를 끌고 나가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얄티를 우리가 갖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허블라이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그냥 적당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에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제품들을 판매도 하면서, 판매가 목적은 아니에요. 판매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업 파트너로 모집하고 후원을 해서, 후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후원을 해서 복지를 통하여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을 확장하고 로얄티를 키워나가는 방식의 비즈니스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판매하는 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모집하고 후원하고 로얄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팀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못 쓴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팀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래서 이제 특히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마케팅에는 이러한 원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승자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패자가 될 것인가? 분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마케팅은 새로운 방식의 원리가 작동을 할 것이다.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생산성과 확장성의 균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생산성.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점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 점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그 점수의 내용이 중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점수의 내용이. 점수가 그냥 단순하게 고객들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올리는 점수가 아니라 그 점수 속에 활동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서 올리는 매출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성, 그 구조.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비즈니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이 납니다. 그래서 소매만 집중하면 자영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을 통한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로얄티 사업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얄티 사업자. 우리의 성자와 패자는 뭘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로얄티로 평가를 받습니다. 로얄티. 로얄티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한 달에 10,000점, 20,000점을 매달 12달 동안 매달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그 10,000점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소득은 내려갈 겁니다. 로얄티를 늘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로얄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허블라이프가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언지 이해를 제대로 할 때 성과가 납니다. 효율이 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이 앞전에 그 드림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책도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쇼트 플랜에 달려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쇼트 플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내용이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한 두 번,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한 두세 번 읽으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용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5, 6번 정도 읽으시면은 응용도 가능해져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스스로 응용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때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때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 트레인 매미가 그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은 제대로만 하면. 그래서 복제와 성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복제의 개념. 시간의 복제, 시간 복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요?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내 삶을 좀, 라이프도 좀 생각해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 8시간, 9시간. 예, 그러면 10시간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10시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부지런한 사람 10시간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에 주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면은 몇 시간 일해? 60시간 일하죠. 60시간 일해. 그리고 한 달 동안 일하니까 뭐 240시간 일했어요. 그랬더니 내 실적이 얼마가 나와요? 3,000점? 5,000점? 자, 5,000점이라고 가정을 해요. 5,000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5,000점이 되더라, 한 달. 일만 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와 똑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았다면, 5명의 파트너를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5명도 나와 똑같이 한 달에 240시간을 일해가지고 5,000점을 올렸어요. 그럼 25,000점을 올리는 거예요. 다운라인하고 나하고 같이 올리는 거는 3만 점이죠. 결국은. 근데 내 로얄티는 25,000점이 돼서 로얄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개팀이 되잖아요. 충분히 개팀이 되고 남잖아요. 이게 복제의 힘이에요. 그게 내 퍼스트 라인으로 5명이 아니라 2명하고 그 밑에 2명하고 그 밑에 1명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구조에서는 3세대 안에 5명만 복제가 되면 개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 복제예요. 시간 복제. 자, 근데 만약에요. 5명이 또 5명을 모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명이 되잖아요. 그럼 다 30명이에요. 30명이 5,000점씩 볼륨을 올린다면 15만 점이 되는 거예요. 이 복제의 힘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복제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이 시간이 복제된 걸로 인해서 매출액은 올라온다는 거죠. 수입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이제, 콜게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100명으로부터 1%를 보태받아라. 만약에 100명이 복제가 됐다. 그러면은 100명이 10시간씩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입니까? 1000시간. 1000시간을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결과가 된 거예요. 나한테 로얄티가 연결되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부잣집에, 시골 부잣집에, 뭐 앞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주 고약한 그 부잣집에 모성이 들어왔어요. 그 부잣집 영감을 버섯을 고치려고. 그래서 와서 아주 일 잘하는 상모성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세경이라고 해서 세경. 예, 세경을 얼마나 주면 되는가. 그랬더니, 예, 더들도 말고 하루에 쌀 한 톨만 주세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다음 날은 2배로 2톨을 주세요. 그 다음 날은 4톨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바보가 다 있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계약서 쓰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한 톨을 받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축자사제 열심히 일하고 두 번째 날 2톨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0일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1억 700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 한 50kg 쌀 포대가 500개 정도가 됩니다. 500개 정도.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한 500포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1000포대가 되겠죠. 1000포대.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의 힘. 감당할 수 없는, 한 번씩 이렇게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요. 복제가 한 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 심심하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복제 사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냥 개인 점수에만, 제가 전제입니다. 개인 점수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점수에만 그냥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사례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행기는 달리는 데는 잘 달려요. 달리는 것도 뭐 시속 300km까지 달립니다. 슈퍼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달리기만 할 때는 자기가 원래 탄생된 이유 목적이 아니에요. 날아야 됩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야 돼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소매만 하고 있고 개인 점수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로얄티를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일생일대에 기가 막힌 허벌라이프인데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선물은 이러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제가 2억의 빚을 갖고 허벌라이프를 만났을 때요. 저는 아까 그 모습에서 저는 300만 원만 매월 저축하고 살면 그냥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저는 그 샤롯데, 그 잠실에 있는 샤롯데 월드팀 됐을 때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월드팀 된 소감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냥 말도 못 꺼내고 울었어요, 그냥.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막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진짜 그래서 열심히 했죠. 진짜 보통 사람들, 저는 1년 반 만에 그 2억의 빚을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결국은 뭐냐. 나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유일하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최고의 도구다. 이게 최고 아닌가.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만들어낸 말이 요즘 아주 뭐 많이 쓰시잖아요. 어디에서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어디에서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예, 이 제가 원조예요. 예, 쓰시려고 하면 인생 내고 쓰시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22번 망하고 23번째 만난 게 허벌라이프인데 똑같은 정동건이잖아요. 그전엔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어디서든 저는 섭성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적된 결과가 성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잖아요.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이 한 번을 최대로 살아야 됩니다. 최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시간의 자유와 재정적인 자유가 따라줬을 때 최고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돈은 은행에 계속 잔고가 쌓여가. 근데 시간이 없어. 맨날 일에 치여가지고. 이게 뭐가 행복해요? 근데 시간은 늘 막 넘쳐나. 근데 돈이 없어. 늘 배가 고파. 이것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는 행복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엄청난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예,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공간의 자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좋겠다. 어디 매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턴 서클을 하시는 분 빨리 성공하셔가지고요. 프리젠터 팀 되시고 체어맨 되시면은 그 공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자산, 이것들이 내 다음 세대들한테 고스란히 유산으로, 상속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국세청 지분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1원도 양도세가 없어요. 번호만 물려주잖아요. 번호만 넘겨주는 거예요. 아이디 번호만 넘겨주잖아요. 양도세를 물릴 수가 없어요. 네, 상속세 물릴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완벽한 상속이 되는 게 허벌라이프의 아이디입니다. 근데 뭘 만들어놔야죠.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는 것 같고 물려줘봐야 그렇잖아요. 한 3천만 원은 나오게 만들어서 물려주셔야지. 예, 성공의 비밀은 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충실한 구조로 우리가 가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n Herbalife's marketing system, here's the first challenge: how to go from $0 to $1,000 a month part-time. And all you have to do is study the plan, figure it out for the available time you've got to spend. I started my health and nutrition career as a distributor 15 hours a week. And in giving 15 hours a week, I invested $200 in products for myself, my family, and a few products to sell. 1955. I signed my application, got started, but just a small investment of $200, which I had to borrow, and 15 hours a week. Within less than a year, my part-time income exceeded my full-time income. Somebody gave me the strategy of how to use the marketing system and the product story to my benefit. There were others at the same time who invested maybe the same time, but they didn't have the same results. So keep studying the results of those who are doing extremely well that have got the same time you've got. Here's the next project: how to go from from 1,000 a month to 10,000. Become President's Team. Some are spending the same time, the same hours, but instead of going to 2,000 a month, they go to 10,000. You got to be a student of that. How can this marketing system yield me the greatest results for the time and the money and the energy that I'm going to invest? Remember in the beginning, Mark said you can lose weight on this product. Somebody said, well, who's losing weight? Mark said, you get to be the first one. Mark, who's making money? He said, you get to be the first one. Those were the early days. But now, the testimonies now are out of sight of those who learned with the same 24 hours a day how to go from 1,000 a month to 10,000 a month. Don't let yourself be left behind because you've got the same time and the same products, the same support system, the same literature, the same sales aids. Make sure that the construct of your time and energy is put out in a manner that yields you the greatest results. 디스트리뷰터 가입을 해서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1955년이나 지금이나 달라 7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스포트 시스템을 갖고 어떤 사람은 200불을 벌고 어떤 사람은 2000불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000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10만 불 벌고 20만 불도 벌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것을 내가 이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제대로 내 사업에 충실하게 적용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케팅이 8월 5일날 발표가 됐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뭘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에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 갑자기 그 멤버팩이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니까 막 그냥 점만 찍어놓고 보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디스트리뷰터가 한 60%가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변함이 없어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다시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소비자, 고객을 갖다가 그냥 회원 등록하세요, 회원 등록하세요 이래가지고 숫자만 늘려놓는 건지, 예.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음에 필요로 하는 복제로 연결되는 거고요. 복제는 로얄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과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그래서 모집은 우리 사업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모집은. 우리가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자손 대대 번성하게 후손들을 만들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모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모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모집이 잘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결정을 했을 때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꽂혀서 이걸 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는지 한번 돌아봐 보세요. 뭐에 꽂혔어요?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았어요?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아니면 건강해질 것 같았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이 사람 A부터 Z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만 계속 반복한다고 그분들이 동의가 될까요? 동의가 안 돼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 트레이닝 들었을 때 자주 들으셨잖아요. 빨간 단추를 찾아라고 하는 거. 그분한테 맞는 메시지를 내가 잘 선별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제품만 먹고 싶었는데 계속 밖에 사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제품도 먹기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상대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 많이 듣는 거다. 계속 들으세요. 질문만 던지고 들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자기 속내를 다 끌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아주 아낌없이 끄집어내 주잖아요. 저는 남자 사업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느냐. 저는 계속 질문하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다 토해내시더라고요. 다. 그분한테 있는 거 없고.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끄집어내. 그러면 거기에서 맞는 내용을 전달해 주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집을 잘했습니다. 모집을 잘하고 싶다면 마케팅 플랜 설명에도 익숙해져야 되고요. 신념을 가져야 돼요. 진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필요하고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허블라이프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신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품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알 수 있잖아요. 보상 플랜도 내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시도해 봐야 됩니다. 경험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이 말이 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사업자를 모집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멘트를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 설명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 플랜을 아주 맛깔스럽게 설명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확 와닿습니다. 이게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변해가는 모습. 내 조직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늘어나고 내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가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득이 똑같아. 뭐 여기 손들어 보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때 소득과 지금하고 똑같은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작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만큼 받아 라고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움츠러드는 거야. 설명을 할 때. 자신있게 된다 소리를 못하고. 근데 이제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게임이니까.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야. 과거는 지금 다 지나갔어. 지금 어마어마한 물결이 들어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산업구조가 점점 복잡해지죠. 단순해져야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어제 신문이구나. 제가 봤더니 매일경제 봤더니요.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우리 한국 직장인들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AI에게 자리를 내줘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량 실업 사태가 온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2040년도가 되면은 약 78%가 AI 영향권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AI하고 관계 있는 기술이나 실력이 없으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주는 어디에 100원만 받아 먹고 살아야 돼? 살 수는 있어요. 가장 비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보잘것없이 그냥 사람답게는 못 살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2040년 저야 그때 되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다 준비도 끝났으니까 마무리 준비만 하면 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여기 아직 30, 40대 계시는 분들 살 날이 9만인데 120까지 살려고 하면 지금 대책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쩌면 지금도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자형 고객을 지금부터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후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후원은 저는 복제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복제가 안 돼요. 후원은 육아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를 놓기만 하고 육아를 안 하고 방치해뒀다. 아이가 자랍니까? 못 자라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을 했어요. 굉장히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는데 허블라이프는 모르잖아요. 그분이 허블라이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늦거나 아니면 지도 방법이 조금 미숙해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기간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신입사원이 수습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이것 또한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허블라이프를 배워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배워야 돼요. 이게 후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모집을 하는 후원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단체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리더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또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후원의 일부분이에요. 후원의 일부분입니다.
그 국내 미팅일 수도 있고요. 국제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충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에 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저는 허벌라이프 처음 시작하자마자 단 한 번도 제가 자격을 딴 미팅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HOM도 서울까지 쫓아다녔고요. 제가 딱 한 곳 안 간 곳, 인천하고 강릉 두 곳만 부산서 못 다녔고, 나머지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전국을 우리 김태우 부회장님 다니실 때 항상 따라다녔어요. 제가 사업 시작한 그날부터.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제일 뒤에. 왜? 과거에 제가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내다 하고 했었으니까. 제가 뭐 몇 번이나 최고의 리더 자리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저는 계속 관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모집한 모든 다운라인들 파트너들이 또 그분이 모집한 모든 분들이 제가 모델이 돼가지고 전부 뒷줄에 앉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 텐데 들으시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잘 나갔던 경험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좀 약간 불편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제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 담배 끊으세요.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빚이 2억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랬는데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았겠습니까? 그냥 온통 스트레스로 그냥 꽉 찬 사람이고, 그리고 밥을 제때 식욕으로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술기운으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소주 반병 정도를 반주로 먹어야지 밥을 반 그릇이라도 먹었어요. 그 몰골에. 그리고 담배는 그냥 물고 다녔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배값 끄집어내서 꼬개가지고 재떨이에 올려놓고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저는 담배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뭐 박수 받을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술도 끊었어요. 거의. 예. 술도 아예 뭐 밥맛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도 끊어야 되겠다. 예. 건강사업 하시는 분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냄새나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아예 결단을 했고요. 예, 술도 거의 끊었고, 예, 우리 뭐 회사 파티에나 가면 뭐 그냥 그 샴페인 한 잔 정도 마실까 이제 뭐 술 안 마셔요. 그리고 두 번째, 미팅은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는 미팅 절대 안 빠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팅에 오면 무조건 앞에서 세 줄까지 세 줄 안으로 앉아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세 번째 줄까지 앉으려고 하면요, 최소한 1시간 이상 전에 와야지 셋째 줄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라톤을 빡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해야 돼요. 달려갑니다. 한꺼번에 문을 딱 열어주기 때문에 막 아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카페트에서 몇 분 넘어지기도 했고요. 네, 미끄러져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들한테 모두 다 이 이야기를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저를 따라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1시간 전에 다 왔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속도가 났는지, 제 이 성장의 속도가 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후원은 가장 중요하고 복지의 필수 요건입니다. 육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끔 보면은 파트너들이 제대로 못할 때 막 짜증나니까 막 그 화도 내고 이러시잖아요. 가장 건기시 되는 것이 화내는 거예요. 나무라는 겁니다. 다운라인 파트너들한테 나무라지 마세요. 그분은 꾸중 들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네. 설득을 해야 되지 꾸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을 그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음 다운라인까지 후원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쇼트 플랜이 나와 있잖아요. 3장에. 내가
내 퍼스트 라인한테 후원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이 사람도 그 다음 사람을 후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계속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호일레의 법칙이라고 어려운 이야기 용어 안 썼어요. 요즘은 뭐 전부 다 호일레의 법칙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A, B, C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A는 설명하는 사람, B는 초대하는 사람, C는 고객, 가망 사업자 또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그려놔놓고 A, B, C. 그리고 A한테 B와 C는 경청을 한다. 필기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B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상하는 게 더 어렵죠. 이게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가망 고객 또는 가망 고객 또는 가망 사업자. 이거는 스폰서 또는 설명하는 사람. 삼각부드로 요 두 사람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겠어요? 설명 못 하잖아요. 데리고 오마 와. 데리고 오마 와. 내가 알아서 다 설명해 줄게.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초대를 해오면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저럴 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저 내용이 중요하구나. 아 이제 알겠어. 4번, 5번, 한 달, 2달,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이제 숙지가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C라는 사람한테 이제 당신이 모시고 오면 내가 설명해 줄게. A는 바빠서 오늘은 시간이 안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A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B 역할을 하는 거고, 새로운 C가 왔을 때 B와 C는 A에게 또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게 후원 받는 거예요. 후원 받는 거. 이게 계속 시간이 거듭하면 할수록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A, B, C가 반복해서 A로 가고 B로 가고 C로 가고 계속 이렇게 순환되면서 성장을 하는 구조예요. 후원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는 호일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허블라이프는 뭐 텔쇼 트라이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1대1로 할 수도 있는 거고 1대 다수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그룹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유치원, 학교교육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처럼 1대1 코칭부터 시작해서 그룹 미팅, 다양한 국내 미팅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팀 성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가지지 않고 오직 관심 가지지 않고 계속 개인 실적이나 당월의 소득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이 소득에 그냥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갈 거예요. 1년 뒤나 3년 뒤나 5년 뒤나 변화가 없으면은. 근데 모집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복제를 시켜나가면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느 순간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은 파트너들이 늘어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상승을 한다, 소득이.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몇 개월 동안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프로가 되는 과정이에요. 프로가 되는 과정. 아마추어가.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 그런 그룹들이 성장을 잘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 미팅은 정말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확실한 통로다. 결국은 미팅을 통하지 않고 성공하는 예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은 저는 일주일에 3번은 제가 성장을 할 때 최소한 3번에서 많게는 5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팅이 없는 날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이 만나는 날은 하루에 6타임을 뛰어요.
그럼 한 번 만나면 보통 2시간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이동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평균 2시간이에요. 그럼 2시간 6번을 하면은 하루에 12시간을 미팅을 하는 거죠.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미팅을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존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 뭐 30, 40대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44, 45살 요럴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모집과 후보는 가장 중요한 복지의 원칙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 로얄티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올려놓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진짜 그야말로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수학을 공식 없이 막 풀려고 하는 억지. 제가 수학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 공식 무시하고 쉬우니까 그냥 막 그냥 쭉쭉쭉 하니까 답이 나오니까.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는 코스로 과정으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식을 모르니까 문제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에 안 따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 프리젠터 팀까지 가는데 1년, 2년이면 가는데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가도 프리젠터 팀 못하고 그냥 눈 감는 날까지 그냥 밀팅으로 끝나는 분들도 계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원리에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복제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머리가 막 꽉 차잖아요? 이 비즈니스 한 5년, 10년 하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분한테 설명을 할 때 방대한 걸 주려고 그래요. 아는 거 다 주려고 그래요. 욕심이 나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너무 많은 걸 배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제가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고객 초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 보상 플랜에 대한 이야기. 이거 말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우리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단순하게 할수록 아주 강력합니다. 구조나 이 과정, 내용이 쉽고 단순할수록 강력합니다. 예,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제품, 초대, 모집, 후원, 복제와 보상 플랜, 여기에 관련된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저는 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지금 코치 아카데미 뭐 12주짜리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6주짜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8주짜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넣어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조금씩 진도를 맞춰야 돼요. 이분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지, 무조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많이 알려면 주려고, 가르치면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념이 있어야 모집이 되는데 결국은 성공은 신념 순이다. 과연 허블라이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신념이다. 저는 이 신념 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치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서울대 출신들이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성공이.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성공이 빠른가? 허블라이프에서 그렇게 빠른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심지어는 이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냥 한글도 제대로 겨우 읽는 분이 성공한 분도 계시고요. 프리젠터 팀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산에는 김치 담아서 그냥 그 시장 바닥에서 놓고 팔던 분이 프리젠터 팀 되셨어요. 이게 먹고 내가 16kg 뺐다고 그러니까
그 진짜 실제로 옛날 모습 본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 제품 달라 그러고, 이게 사업된다고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미팅 왔다가 사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이게 감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감성이. 뭐 이거는 제가 남자인 혼자 이런 걸 했어요. 제가 1년 2개월 만에 그 PT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판매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판매를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34,000점이면은 뭐 2,500점씩 12달을 해도 34,000점이 안 될 거예요. 저는 한 달에 목표가 그림이 34,000점 도표가 나왔고요. 65만 점, 32,500점의 로얄티가 나왔어요. 프레젠트 팀 3배의 로얄티가 나오는 거야. 그 1년 2개월 만에,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그게 결국은 뭐냐? 모집하고 후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기에 같이 동참한 건 제가 시작하고 나서 9년이 지나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동참을 했어요. 제 혼자 했어요. 이때 전부 제 혼자. 가방 하나 들고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뭡니까? 모집이에요, 모집. 그리고 모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후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동의가 되시죠?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1일 날 SP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개팀이 됐고요. 4개월 뒤에 밀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뒤에 프리젠트 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5개월 뒤에 20K 프리젠트 팀, 10월 달에 2달 뒤에 1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한 달 뒤에 2 다이아몬드,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3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250K가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모집하고 후원 때문에. 근데 이때가 1차 모멘텀이었어요. 저희들이 들어오자마자 진짜 들어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모멘텀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디서 모멘텀이 나오는구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로부터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로부터. 제 그룹이. 그리고 처음에 얼떨결에 막 그냥 열심히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멘텀이 식었어요. 거품이 빠지고 후속 조치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볼륨이 좀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서 2007년도에 멕시코에 저희들이 누트리션 클럽을 방문했잖아요. 돌아와서 한국형 누트리션 클럽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2차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저희는 2007년도 2월 달에 다녀와가지고 2년 2개월 뒤에 체어맨이 된 거예요. 예, 이게 2차 모멘텀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는 그 모멘텀은 1차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이 일어났죠. 우리 회사 매출액이 연 5,40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구조로 올라갔죠. 예. 근데 이때는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랐습니다. 근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트리션 클럽이라고 하는 도구 때문에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본적인 이 비즈니스의 그 구조가 개선된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구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 도구는 유행이 오더라고요. 유행이. 그리고 그 뒤에 뭐 P타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로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허블라이프 27년 하면서 깨우친 거죠. 결국은 뭐냐?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보상 플랜, 취약한 부분이 지금 과거에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 경쟁에서 밀리는 보상 플랜을 손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구나. 우리 허블라이프의 사업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다. 그게 뭘까? 라고 생각해서 3년 전에 제안을 한 내용이 바로 지금의 마케팅이에요. 예,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본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수기를 한 끝에 탄생시킨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결국은 복제가 된다는 것은 로열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열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복제와 로열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마케팅 플랜에서, 우리 사업에서. 그래서 허블라이프 비즈니스는 모집과 후원 그리고 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동의되세요? 네. 나 지금보다 로열티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만족하지 못하시는구나. 네. 제가 내년 1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는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마케팅, 새로 바뀌는 마케팅을 아주 전사적으로 수용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가그가 좋아 라고 붙들려 있는 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저는 새로운 마케팅에 어떻게 전향적으로 잘 적용을 시키느냐, 여러분들의 내년 한 해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대는 어떤 것이 기대되느냐는 거죠. 허블라이프 마케팅 플랜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드림팀에서 하고 왔더니 뭐 A4 용지 하나에 그냥 한 장에 마케팅 설명을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막 빗발처럼 들어오는데, 그냥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어내면은 그게 A4 용지 한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허블라이프 가망 사업자한테 또는 뭐 아니면은 그냥 가망 고객한테 다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25% 싸게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잡고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좋으세요? 라고 묻게 되죠. 그러면은 상대가 뭘 선택하게 되겠죠. 아유, 난 제품 한번 먹어볼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분한테 내가 사전에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분도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로 설명이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제품 설명만 안 했어요. 모든 분한테 사업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사업 계획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단 상대의 그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수위를 얼마만큼 조절하느냐가 그게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내 욕심만 내고 너무 수위를 높여서 다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제품도 안 드실 가능성이 있어요. 제 경험상. 그건 내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 그거 잘 판단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감이 좀 찾아질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야. 25%. 이제 이거 잘 안 나오던데. 예, 그냥 저는 이제 그러니까 A4 용지를 갖고 다니면서 편 하나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DS가 있습니다. DS는 25% 할인받고 구매를 해요. 이분은 만약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을 경우는 소매 이익이 25%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지금 시연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싱겁게 그걸 뭐 이야기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SP가 있습니다. SP는 25%를 할인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구매한 거에 대해서 5%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소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소매 이익은 30%가 되겠지요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는 디스트리뷰터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P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SP가 되려고 하면 나와 내가 모집하는 사람들이 합해서 2개월에 2,000점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사례를 설명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초대해서 모집된 DS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걸 나와 나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2,000점이 되면은 SP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SP가 되는 사례를 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나 혼자서 2,000점을 해도 SP가 되고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둘이 합해서 해도 됩니다. 내가 1,000점을 하고 이 사람이 2,000점을 하면은 둘 다 SP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세 번째는 내가 양쪽으로 한 명씩 모집을 해도 그러면 나는 SP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쭉 한 명씩만 했습니다. 내가 1,000점을 하고 1,000점을 하고 1,000점을 하고 1,000점을 해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SP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수십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든 SP가 될 수 있으니까 원하신다라면 어떤 구조인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SP 되는 방법을 쉽게 풀어서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전자칠판 하나 있으면 좋겠네. 아, 우리 이 글로벌 기업에 전자칠판 정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밀려나가나?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로얄티는 자격을 갖춘 포스 라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몇 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지 7에서 4%까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요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그릴게요. 요거는 제가 다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라인을 구축했을 때 한 라인을 구축했을 때는 1세대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레그를 구축을 하면 SP 라인을 6%를 받을 수 있고요. 세 라인을 구축을 하면 5%를 받고요.
4라인을 구축을 하면 4%, 5레그를 구축을 하면은 또 4%, 6레그 구축을 하면 6세대까지 4%.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요 내용을 좀 잘 아는 분한테 그러면 진급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나와요. 그럴 때는 마케팅 구조를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마케팅 다잖아요. 뭐 이거는 제가 불편하게 안 그래도 되겠죠? 네. 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어디까지 설명해 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수위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끊임없이 그려줘야 상대가 말로만 하는 거하고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와닿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삐뚤삐뚤하게 그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잘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동그라미도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고 하는 게 생활화돼야 된다. 저는 이 비즈니스에 생활화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거 그리면은 이런 분들 있어요. 그리면 다단계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다단계라서 하신 거 아니에요? 단단계면 안 하셨잖아요. 그럼 세일즈 하는 게 낫죠. 우리 마진이요, 박합니다. 밖에 나가면요, 진짜 어떤 제품들은요, 마진이 60%, 70% 되는 것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 세일즈 하시지, 뭐 하려고 호불라이프 하셔. 단단계를 하시려고 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지 않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이거 짝대기 못 그립니다. 짝대기 동그라미 못 그려요. 짝대기 그려서 돈 준다는데 왜 못 그려? 그렇잖아요. 부산은 만들어준다는데 짝대기 그리면. 그래서 이제 후원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후원에 대해서. 사이즈가 똑같아요. 앉아서 그러면 더 똑같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횡으로 그러니까 넓이를 늘리는 게 더 라인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깊이로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나는 라인은 더 늘리는, 퍼스트 라인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훨씬 적어요. 이게 문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라인이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내려가면요, 그 조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라인이라도 제대로 내려가면. 몇 단계까지? 6단계까지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조직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욕심이 나서 쉽게 이게 똑같아요. 아까 제가 유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애 놓는 것만 급급하고 키우는 거는 더 만시한다. 걔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둘째 놈만, 첫째는 죽어. 아니, 제가 가까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곰이 가지를 잡아 먹는데, 중국에 반주에 가면 가지를 잡아 먹는데, 이 미련한 곰은, 미련한 곰탱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곰이 가지를 잡아 먹는데, 가지를 한 마리 잡아서 엉덩이에 깔고 앉고, 그리고 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엉덩이 깔고 앉고,
그 다음 뭐 또 한 마리 찾아가지고 또 엉덩이 깔고 앉고. 그래서 지 딴에는 좀 충분히 집에 깔고 앉아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보니까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손에 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망갔어. 욕심만 많은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 아이라도 후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후원하는 거. 내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 아이씩은 모집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 6매그를 늘리라고 그러니까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3년을 했는데 두 라인도 못 늘렸는데 6라인을 언제 늘리는 거예요? 2500점짜리 두 라인 늘리는 거하고 1000점짜리 6라인 늘리는 거하고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하고 쉬워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라인부터 제대로 내리는 훈련부터 하셔야지 쉬워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한 라인은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한 라인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 사람은 밑에 사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 사람 밑에 사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순차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면은 그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이분이 여기든 내 그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도와줘야 되죠. 그게 개팀일 수도 있고 밀팀일 수도 있고 프레젠트 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언제 찾느냐? 내 밑에 파트너가 후원돼서 자리를 보전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을 찾는 겁니다. 모집할 때마다 몇 개월 지나니까 사라지고 모집할 때마다 몇 개월 지나 사라지면 이분은 두세 번 그런 거 겪고 나면은 이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떠나요. 여러분들이 모집을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후원을 제대로 안 해서 성공을 못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많은 분 모집했을 거예요. SP 많이 모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모집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 남아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10명 이상 모집을 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이 저는 1명이에요. 또는 2명이에요. 이럴 거예요. 후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후원. 우리 사업의 핵심은 후원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한 명씩은 다 내릴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여기다가 한 명씩만 더 늘리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한 명씩만. 나도 한 명 늘릴 테니까 당신도 한 명 더 늘리라. 너도 한 명 더 늘리고 너도 한 명 더 늘리고 이렇게 한 명씩만 더 늘리고 나면 우리가 6세대까지 내려가면은 몇 명이 되느냐면요. 126명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두 라인밖에 없는데 내가 로얄티가 어떻게 126명에 대한 로얄티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126명 정도가 되면은 최소 점수 1000점만 하더라도 로얄티가 5000점이 돼요. 5000점이 넘어요. 1000점만 돼도. 근데 누가 1000점만 해요? 한 사람 SP 만들면 2000점이고요. 그 밑에 완투만 해도 3000점이잖아요. 저는 2500점보다 개인 점수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케팅이 강력하면. 근데 그 마케팅을 이해를 해야지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만 내려가도 2명씩만 모집을 한다고 복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로얄티가 5000점 돼. 자, 그러면 나머지 4라인이 더 있어야지 6단계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못 받는 4단계, 5단계, 6단계 로얄티가 눈에 어른거려요, 안 어른거려요? 어떻게든 옆을 늘려가지고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 동의가 돼요? 네. 아니,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저걸 못 받으니까 얼마나 애통해. 무조건 받으려고 하지. 자, 근데요. 하나 더 귀하게 그리면요. 5260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제시켜 나가면서 한 명씩만 더 늘리자.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의지를 조합해가지고 한 명씩만 더 늘리자, 우리가. 그래서 3명씩을 복제시키는 것이 뭐 매달은 안 되지만은
한 3개월 주기로 해서 3~1시간 늘릴 거라고 저는 봐요. 일을 한다라면 그것도 못 늘리면 저는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점 유지하는 SP를 어떻게 석 달에 한 명도 못 늘려요? 늘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너무 크게 보지 말고요. 바로 내가 해야 될 한 사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내가 뭐 몇 명 모집했을 때 저 아래까지 얼마 된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오늘 1시간 반으로 생각하고 오셨죠? 네. 제가, 그래요? 2시간 생각하고 오셨어요. 예, 아니, 우리